밝고 건전한 게임, 일반 유저들에게는 몰루로 더 많이 알려진 게임 블루 아카이브는 올해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름엔 넥슨의 일본 서버 매출을 견인했던 미카가 등장했고 몰아치듯 업데이트한 최종장도 호평을 받았으며 곧 한섭 2.5주년 패치도 앞두고 있죠. 먹어도 끝이 나지 않는 축제 분위기에 당연히 커뮤니티도 들떠 있었지만 그 중엔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애니 나오기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애니 소식은 도대체 언제쯤 나옴?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 사실 블루 아카이브 애니화 제작 결정이 된 건 올해 1월, 슬슬 무슨 정보든 나와도 진작 나왔어야 될 시간이었지만 홈페이지에는 아로나가 혼자 덩그러니 있을 뿐 이렇다 할 정보가 나오지는 않고 있었고, 여태 나온 거라곤 요스타 픽처스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제작사뿐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불안해하고 계실 팬들을 위해 이 제작사가 대체 뭐하는 제작사고 감독은 또 누군지, 스토리는 어디까지 전개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퀄은 어떨지를 간단하게 추측해봅니다. 브라는 넥슨 게임이지만 한국 출시전 요스타라는 퍼블리셔를 통해 일본에 먼저 배급되었는데요. 우마무스메, 페그오 등 쟁쟁한 IP들이 선점한 서브컬처 시장에서 한국 서브컬처 게임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었지만, 요스타는 2차 창작 중시라는 독특한 전략으로 동인계를 먼저 공략해 일본 유저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유명해지면 인기는 따라온다. 요스타는 이를 위해 라투디 모델 제작,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모션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감행했고 브라를 코미케의 주인공으로 만들기에 이르죠. 이렇게 유명해지고 몸집이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요도 생겼는데요. 사실 블루 아카이브 측에선 이미 큰 이벤트마다 쇼데니와 고퀄리티의 PB 등을 공개해오긴 했습니다. 초창기엔 국내 애니 제작사에 외주를 맡겼지만 최근에는 한 제작사의 PB와 쇼데니들을 거의 전담해서 맡기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스타 픽처스라는 제작사입니다. 이번 TBA 역시 요스타 픽처스가 맡았는데요. 스튜디오 캔디박스와의 공동 제작입니다. 먼저 캔디박스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날씨 아이, 진격거, 나루토, 블리치 천년열전, 나이아 등 굵직한 작품들의 제작 협력을 주로 맡았던 제작사로 자체 제작보다는 주로 제작 협력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편 메인을 담당할 요스타 픽처스는 2020년 설립된 따끈따끈한 신생 제작사인데, 앞서 말한 게임 퍼블리셔 요스타를 모기업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넥슨이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만든 셈인 것이죠. 모기업인 요스타는 중국 기업이지만 요스타 픽처스는 도쿄 아키하바라에 본사를 둔 엄연한 일본 제작사입니다. 회사가 만들어진 과정이 독특한데요. 요스타는 자신들의 퍼블리싱 간판작 중 하나였던 경라망로의 장편 애니를 하청 외주를 맡겼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아주르 레인이 국내외 할 거 없이 대폭망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요스타는 이럴 바엔 자회사를 만들어 애니를 자체 제작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요스타 픽처스였던 것이죠. 요스타의 핵심 인물로는 그리드맨의 총작감이었던 트리거의 사이토 켄고, 퀴즈나이버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아나가키 류스케가 핵심이며 이누야시키, 간츠제로의 사토 케이이치 감독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요스타 픽처스의 특징은 요즘 제작사치고는 드물게도 육성 기조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주르 레인 때의 일을 교훈삼아 하청 외주를 맡기기보다는 스튜디오 내부 애니메이터들을 최대한 육성해서 애니를 제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매우 선호되는 웹게 애니메이터나 하청 등을 요스타 픽처스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쏟아지는 일거리를 감당할 수 없었는지 명일방주 2기부터는 웹게고 하청이고 관련 없이 기용하기 시작해서 이 말도 옛말이 되었죠. 현재까지 나온 요스타 픽처스의 TBA 중 23분 분량인 것은 명일방주뿐이라 제작사의 역량과 성향을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쉬운 대로 명일방주 방영 후 팬들의 반응을 정리해보자면 1기와 2기 모두 작화, 연출, 특히 대화씬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퀄리티가 유지되어 호평을 받았으나 액션 및 전투씬은 회차마다 기복이 있었고 전체 분량이 12화가 아니라 8화로 끝나서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블루 아카이브 PB나 쇼데니에서도 비슷한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특유의 밝고 부드러운 작화는 잘 살렸다고 호평받는 한편 전투씬은 생동감이 없고 심심한 느낌이 든다는 다소 아쉬운 목소리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죠. 즉 일상 작화는 믿을만하지만 액션과 각본은 불안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추측컨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제작사이니만큼 역동적인 액션씬을 그려낼 노하우가 있는 베테랑 애니메이터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생기는 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가 관건이겠죠. はい、現状、本当にできたばっかりなので、募集中ではあるんですが。 브라로 들어옵니다. 현재 블루 아카이브 애니메이션은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아직 뉴스 카테고리가 활성화되지조차 않아서 대부분의 팬들은 곧 있을 2.5주년 방송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애니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감독의 야마기시 다이고, 작감의 하기와라 히로미츠, 그리고 아로나와 시로코가 나온다는 것뿐입니다. 이분들이 뭐하는 분들인지 천천히 뜯어보자면, 먼저 야마기시 다이고, 본즈 제작진행 출신 감독으로 전작이 유루유리 OVA, 쇼바이락스타즈 2개뿐이라 감독으로선 거의 신인입니다. 약간 우려가 있다면 이 작품이 그다지 좋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는 점인데요. 데뷔작이었던 유리유리 OVA는 그럭저럭 무난했지만 쇼바이락스타즈는 총감독이 따로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한 쿨에 너무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려던 나머지 급전개로 비판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하기와라 히로미츠는 JC 스태프 스튜디온에서 활동했던 작화 감독입니다. 길티 크라운, 진격과 오프닝, 너에게 닿기를, 어과초 등에 참여했었고 미소녀, 메카 작화가 뛰어난 데다 덤만추 일기에서 액션을 감수했던 경력도 있어서 블루 아카이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래도 감독이 신인이기에 팬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검증된 감독과 실력 있는 제작사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팬으로선 당연한 마음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원작자인 넥슨 게임즈가 제작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감수까지 한다는 기사가 났기 때문이죠. 단순히 게임사가 하청을 의뢰하는 구조라면 앞서 말한 아주르 레인처럼 대참사가 나버리거나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나와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청이 직접 제작위원회에 참여하고 나아가 제작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팬들의 기대와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저 예산만 아니면 말이죠. 이를테면 작년 보치더락의 경우에는 제작 과정에서 원작자인 하마즈 아키와 아주 긴밀하게 상의하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스토리를 조율한 결과 장점은 극대화하고 원작에서 혹평받았던 부분들을 대부분 보완하는 데 성공했고 원작 초월의 좋은 사례로 남게 되었었죠. 마찬가지로 김용하 PD를 비롯한 넥슨 브라팀도 작품 사랑으로는 정평이 나 있으니까요. 넥슨이 정식으로 제작위원회에 참여해 제작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직접 감수도 하는 것이라면 너무 큰 걱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애니화가 될까요? 게임을 애니화한다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메인 스토리를 순차적으로 애니화하는 왕도적인 방식, 하나는 세계관만 공유하고 장르를 일상 개그로 바꾸는 팬서비스 성격의 가벼운 오리지널 스피노프 애니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스피노프 애니의 경우 설정이 본편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장르가 일상 코미디 정도로 고정됩니다. 이 경우 제작비는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겠지만 시리어스한 전개, 액션 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원작을 알아야만 애니를 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시청자 유입에는 비교적 불리하죠. 반면 메인 스토리 기반 애니는 원작을 모르더라도 시작부터 친절하게 세계관을 알려주기 때문에 신규 시청자 유입에는 비교적 유리합니다. 또 진지한 스토리, 게임에선 표현하기 힘든 액션, 디테일한 감정 묘사 등을 한 편의 시리즈로 갈무리해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다만 문제는 역시 제작비입니다. 제대로 만드는 TVA 1쿨 제작 비용이 홍보비 포함 약 20억 이상이라고 하고 브라의 경우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평가받는 최종장까지 애니화하려면 길게는 3쿨, 아무리 적어도 2쿨 이상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죠.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애니화될지 유저들의 관심도 증폭되어 왔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지난 12월 초 대만에서 열린 게임쇼 G8에서 김용하 PD는 블루 아카이브가 메인 스토리 기반으로 애니화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애니화될까? 올해 여름 한국 서버 기준 블루 아카이브는 최종장 그리고 모든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 실장되며 일부가 마무리되었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최종장까지 전부 애니화하려면 최소 2쿨 분량은 필요합니다. 이 일부는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2편 게임 리벌브 편을 제외하고 모두 나름대로 큰 뼈대를 갖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2편 등장인물들이 최종장에는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평범하게 생각하면 1부가 5편으로 구성된 만큼 딱 반으로 잘라서 1쿨을 3편 초반부까지 내는 게 정배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러면 어느 정도의 스킵은 불가피하겠죠. 상상할 수 있는 최악과 최고를 다 상정해보자면 먼저 희망편, 1쿨 1, 2편, 2쿨 3, 4편, 3쿨 최종편으로 나눠서 느긋하게 시리즈를 제작하고 애매한 평가를 받았던 2편 스토리 대폭 리메이크하고 브라 광팬으로 알려진 캐롤이라도 전격 참가시키고 결국 코미케가 열리는 도쿄 빅사이트 아빠들을 청계천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절망편은 1쿨에 4편까지 나와버리면서 죄다 스킵되고 유스타 픽처스에서 육성하는 신인 애니메이터만 대량으로 참가하고 학생들의 얼굴이 컷마다 묘하게 달라지고 쇼데니에 나왔던 떼샷, 박진감 넘치는 총기 액션 전투씬이 재등장하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앞서 말했듯 넥슨이 직접 감수한다 하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거보단 훨씬 잘 나와주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인터뷰에서 말하길 현재 벌써 최종 감독 단계라고 하고 마침 1월에 치바에서 1섭 3주년 행사도 엄청 크게 예정되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면 아마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블루 아카이브도 토에이의 고수, A1의 나훈랩, 유포테이블의 원신처럼 유명 제작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테고 어느 정도의 불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진짜 좋은 작품은 애정에서 탄생하는 법이니까요. 믿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애니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